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그 변화의 전략에 대한 또 변화의 전략에 대한 저의 개인적인 경험과 또 변화 전략을 세우는 것이 왜 중요한지 7가지 그 이유와 또 클린턴 교수님의 변화 전략인 브리징 스트래티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클린턴 교수님의 브리징 스트래티지가 이 강의에 대한 기본 프레임워크인데 그 브리징 스트래티지에서 현재에 대한 우리의 이해 또 미래 우리가 가고자 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모습을 그래서 그 now와 미래의 then을 어떻게 연결하는가 그 관점에서 우리가 설명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브리징 스트래티지의 7가지 중요한 요소들을 우리가 쭉 살펴보았습니다. 그 7가지 내용들이 우리 강의의 중요한 각 세션의 중요한 강의 내용들이 될 텐데 그 중에서도 오늘은 이 now에 대한 것과 then에 대한 것, 이 2가지를 다루는 것이 우리 강의의 3번째 세션의 주된 그러한 핵심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가 오늘은 이야기를 하나 하면서 좀 강의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하고 또 워런 버핏하고 또 하나의 젊은 남자가 있었습니다. 인터뷰를 하는데 그 37살의 어린 나이에 35조의 자산을 갖게 된 에어비앤비의 창업자 체스키에게 사회자가 그렇게 질문했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성공한 비결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그 체스키가 대답하기를 기업의 경영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덕목은 바로 글쓰기와 연설입니다. 그것이 경영에 있어서 가장 강력한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글쓰기와 연설하는 것은 뭐 어렸을 때 배우는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사실 그렇게 우리가 중요하지 뭐 더 많은 경영에 많은 지식과 무슨 노하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바로 이 체스키가 얘기하는 바로 글쓰기와 그 연설하기, 즉 written communication과 oral communication 이 2가지 커뮤니케이션 자기의 생각을 잘 정리를 하고 상대방에게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그것을 크리티컬하게 생각을 해서 정리를 해서 이야기를 하는 기술이 바로 기업의 경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술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그 대학교 그 입학에 대한 컨설팅에 관한 글을 읽는 중에 어떤 사람의 글을 읽었습니다. 그 사람이 연세가 많으신 분 같은데 그분이 자기가 대학교 갈 때 하버드를 비롯한 여러 아이비 대학에서 장학금도 제시받고 그렇게 갈 기회가 있었는데 이분이 그런 학교를 가지 않고 조그만 리버럴 아트 스쿨을 선택해서 갔습니다. 리버럴 아트 스쿨이라는 것은 미국에 이렇게 보면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조그만 규모의 대학으로서 그 기본적인 교양 소양을 많이 강조시키는 그러한 교육기관이죠. 그래서 교수와 학생의 비율도 굉장히 작고 교수가 학생들한테 아주 자세하게 가르쳐주는 것으로 유명한 그런 또 좋은 학교들이죠. 이분이 간 학교는 그 에머스트 칼리지라는 대학교였습니다. 그 리버럴 아트 스쿨 중에서 상당히 명문 중에 하나이죠. 그렇게 아이비리그 또 하버드와 같이 많이 알려진 학교를 가지 않고 그렇게 조그만 학교를 갔는데 이분이 이야기하기를 자기 인생의 결정 중에서 가장 잘하고 자기 인생에 큰 영향을 미쳤던 결정이 바로 그 에머스트 칼리지를 간 것이었다. 그러면서 그 학교에 가서 들은 영어 클래스 수업이 자기의 인생을 변화시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그 영어 클래스를 들으면서 그 교수가 매주 그 에세이를 쓰게 하고 그 에세이를 가지고 교수가 피드백을 주고 학생들이 서로 피드백을 줘갖고 챌린지하고 그것을 다듬고 그런 글 쓰는 훈련을 거기에서 철저하게 받았는데 그 영어 클래스에서 그것이 자기의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그러한 좋은 경영자가 되는데 중요한 그런 요소가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글쓰기가 정말로 중요한 것이죠. 글쓰기 하면은 우리가 많은 시간이 들고 또 이게 금방 잘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시간을 투자하기를 아까워하지만은 사실은 글쓰기를 통해서 자기의 생각을 분명하게
컨셉추얼라이즈하고 정리하고 그 다음에 논리적으로 전개해서 그걸 다른 사람들한테 커뮤니케이트 할 수 있는 또 때로는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러한 글쓰기가 결국은 그 글쓰기 속에 사람의 인격이 들어가 있고 또 사람의 생각과 철학이 들어가 있게 되는 것이죠. 저는 그 미국 대학교 그 입학에서 그 에세이가 저도 이제 우리 아이들을 대학교를 보내보면서 보니까 그 에세이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에세이 한 페이지, 두 페이지에 얼마나 그걸 보고 학생을 평가한다는 것이 저는 좀 너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실제 우리 아이들이 에세이를 쓰고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이 한 페이지의 글 속에 사람의 그 너무나 많은 것이 보여줄 수가 있구나. 뭐 너무나 많은 그 모습을 거기다 담을 수가 있구나. 그 사람의 글을 보면은 그 사람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것을 알 수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여튼 글쓰기라는 것이 우리 경영에 있어서 또 특별히 리더십을 발휘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중요한 것이죠.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께서 지금 학위 논문을 쓰는 것도 하나의 글쓰기죠. 여러분들께서 어떤 사역에 필요한 것을 공부하시고 그것을 실제 여러분들의 사역의 현장에서 어떻게 실제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 그러한 과정을 연구하시고 논문으로 이렇게 글을 쓰시는데 이 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그 생각과 계획이 정리가 되고 또 나중에 이 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섬기고 이끄시는 분들에게 그 커뮤니케이트를 하고 또 그분들이 그래서 오너십을 갖게 할 수 있는 바로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이 글쓰기이죠. 그래서 이 글쓰기의 중요성을 우리가 정말로 강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변화를 지금 이끌어가면서 현재 여러분들이 놓여져 있는 사역과 그런 현장, 그것에 대한 now에 대한 이해와 그다음 미래에 우리가 가고자 하는 그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그 개념화하는 작업이 먼저 이제 필요한 것이죠. 물론 이제 우리의 그 모든 연구 자체가 현재에 대한 좀 보다 자세한 분석과 미래에 대한 그 계획이 구체적으로 더 나가겠지만은 지금 1차적으로 우리가 어떤 깊은 연구를 하기 이전에 이미 여러분들께서 가지고 있는 생각과 현재 상황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을 이렇게 그냥 직관적으로 브레인스토밍 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정리를 하는 것이죠. 이미 여러분들이 사역 현장에 있으면서 연구를 하지 않더라도 벌써 어떤 연구를 하겠다는 그런 의도를 가지신 것은 그것에 대한 어떤 변화의 필요성과 또 변화의 가능성과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미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연구를 시작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사실 변화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미래의 어떤 모습을 우리가 성취하기를 원하는가에서 그 방향을 정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현재에 대한 분명한 인식에 위해서 이것이 전개되어야지 현식을 외면하고 그냥 미래를 무조건 나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변화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이 현실에 대한 분명한 인식입니다. 무엇이 변화되어야 되고 왜 변화해야 되고 그것이 변화될 가능성이 있는지 또 변화될 수 있는 어떤 리소스가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먼저 분명하게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내가 가고자 하는 변화된 모습에 대한 그림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현재에 우리가 놓여져 있는 상황에 대해서 이해를 하기 위해서 그것을 정리하는 것이 바로 이 now narrative입니다. 이 now에 대한 이야기를 쓰는 것이죠. 여기에서 이제는 항상 이제 글을 쓰거나 그럴 때 먼저 거기서 이제 그 포인트를 먼저 잡아야 되잖아요. 핵심 글을 쓸 때에도 그 메인 아이디어들이 있죠. 전체의 띠임이 있다면은 메인 아이디어들을 우리가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이것을 먼저 개념화하고 그것을 가지고 글을 써나가는 것인데 그래서 현재 시츄에이션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정립할 때도 그 몇 가지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그 role factors 현재 우리가 변화를 이렇게 지금 전략적으로 해나가는 데 있어서 현재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한데 그 현재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요소들을 쭉 적어보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현재에서 내가 지금 어떤 지금 사역 속에 있는데 이 사역에서 변화가 필요한 것들, 또 변화의 가능성들, 또 변화의 내용들, 변화의 이유들 이런 것들을 쭉 로우 팩터들을 쭉 적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우리가 정의를 보면은요, row factors refer to 요거는 우리 챕터 1의 13 1-13페이지입니다. 그 row factors가 refer to a list of items which pinpoint important facets of the system in which change is to be introduced and definitely affect analysis of the situation. 예, 그래서 그 우리가 이제 변화를 이끌려고 하는 그 현재 상황에 대해서 중요한 몇 가지 단면들을 그냥 여러 가지 단면들을 쭉 정리를 하는 것입니다. 예, 그것을 정리를 하고 그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크리티컬 팩터들을 뽑는 것이에요. 예, 그 중에서도 중요한 요소들을 뽑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사역을 생각하고 여러분들의 사역에서 어떤 중요한 요소들, 어떤 요소들을 쭉 뽑고 그 중에서도 아주 핵심적인 요소들을 뽑는 것이 바로 이런 이제 now situation을 이해하는 중요한 그런 재료들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재료들을 가지고 여러분들께서 now narrative를 쓰신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에 대해서 하나의 이야기로 이렇게 쓰는 것이죠. 사실 이 이야기라는 것이 굉장히 참 파워풀하죠. 저도 설교나 강의를 할 때 전 이야기를 많이 쓰는 편인데요. 그 이야기를 쓰면은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에 대한 그 강력한 임팩을 가지고 전달될 수가 있고 또 기억에도 많이 남게 되죠. 그래서 우리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께서도 이 이야기를 많이 쓰셨어요. 이제 패러블이라는 양식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깊이 있는 교훈을 기억에 남게 이렇게 강력하게 전달해 주신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그래서 요사에는 설교에서도 나레티브 프리칭이라는 것이 있고 또 신학에서도 어떤 티시스 위주의 신학이 아니라 나레티브 그 신학, 그러한 것들도 이렇게 많이 있는데, 우리가 우리가 변화가 필요한 현실에 대해서 좀 중요한 요소들을 우리가 뽑아냈는데, 그것을 이야기를 통해서 제시하는 것을 통해서 여러 가지 효과들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거기 1-14페이지에 보면은 It will help you organize the flow of facts. 지금 여러 가지 raw factors, 또 그 중에서 또 크리티컬한 팩터들을 이렇게 뽑아내는데, 그런 것을 이렇게 organize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서로 관련이 있는 것들을 이렇게 묶고 그렇게 해서 전달을 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It can be useful to help others see the situation in need of change. That is a possible helpful item in building ownership for future changes. 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사람들이 이 변화의 필요성을 이렇게 객관적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냥 무엇이 필요하고 어떤 변화가 필요하고 이렇게 리스트를 할 때보다 이것 하나의 이야기로 적어놨을 때에 사람들이 훨씬 더 그 변화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고, 또 그 결과로 인해서 사람들이 그 오너십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죠. 나중에 그 then에 대한 나라티브도 마찬가지고요. 이 now에 대한 나라티브도 그냥 얘기하는 것보다는 그 이야기를 통해서 이야기할 때 사람들이 훨씬 더 그것을 효과적으로 받아들이고, 여기 보면 세 번째 It helps people identify emotionally with the situation. 그 상황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그러한 효과를 가져다 주는 것이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아까 강의를 시작하면서도 라이팅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이야기하면서 에어비앤비 그 창업자 체스키의 얘기를 이렇게 했죠. 그러면서 그 얘기를 통해서 그 경영에 있어서 글쓰기가 얼마나 중요한가,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이야기의 중요성을 제가 강조를 했었는데, 우리가 현재에 대한 묘사도 그냥 팩트를
factors들을 그냥 제시하는 것을 넘어서 하나 이야기로 이렇게 제시할 때, 아, 정말로 그런 변화가 필요하구나. 아, 정말 이런 변화가 이래서 필요하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훨씬 더 이렇게 공감할 수가 있고, 또 객관화시켜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좋은 틀이 바로 이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어, 그 변화의 그 현재 상황을 일단 여러분들이 직관적으로 어떤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금 생각하고 계신지 이제까지 깨달아오신 그런 요소들을 적으시고 그것을 가지고 이야기로 적는 것입니다. 왜 이런 변화가 필요한지, 어떤 변화가 필요한지, 그것을 위한 어떤 가능성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야기로 적으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된에 대한 또 이야기도 이렇게 적을 것인데요. 어, 그 그래서 이 이야기로 지금 적는 것이 필요한 것이 나중에 여러분들께서 이것을 이제 뭐 논문만 쓰시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사역의 현장에서 변화를 실제적으로 이끌어내는 그런 과업을 할 때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를 통해서 제시하는 것을 통해서 사람들의 어떤 그 참여도와 오너십과 또 공감력을 얻었고 또 효과적으로 그 올게니제이션을 해서 효과적인 그 의사 전달을 할 수 있는 일단 그 오랄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좋은 재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이제 그 now narrative를 쓰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여기 우리 아펜딕스 A에 보면은 아펜딕스 A에 19페이지부터 21페이지하고 또 22페이지부터 26페이지에 이제 어떤 그 케이스 스터디가 있습니다. 어떤 분이 그 자기의 그 변화가 필요한 여기서는 19페이지에서 21페이지는 그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에서 사역을 하다가 본국으로 이제 돌아왔을 때 그 겪는 여러 가지 문화 충격과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돕기 위해서 그 리엔트리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이것에 대해서 이제 그 변화를 이끌어내려고 하는 분이 이제 그 페이퍼를 쓰신 것인데 그러한 변화의 필요성을 어떤 크리티컬 팩터를 뽑고 그 크리티컬 팩터를 가지고 이야기로 정리해서 프레젠테이션을 한 것이 바로 19페이지부터 21페이지에 나오는 그러한 now narrative입니다. 다음 거는 22페이지부터 26페이지 아펜딕스입니다. 아펜딕스 A 22페이지에서 26페이지에서도 또 다른 하나의 예가 있는데 이것은 이제 파푸아 뉴기니아에서 여성 리더들을 트레이닝 시키는데 그러한 것이 필요하다는 그러한 것을 제시하기 위한 로우 팩터, 크리티컬 팩터 또 그것을 하나의 나래티브로 정리한 것을 거기에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 샘플을 보시고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사역의 현장에서 그런 변화가 필요한 현재 상황, 이 현재 상황에 대해서 팩터들을 뽑으시고 그것을 나래티브로 기술하는 것이 우리가 이 작업을 하는데 첫 번째 작업이 될 것입니다.